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 자, 챔스 8강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모 그리고 카사도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비처 그리고 크로스 그리고 슐로터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것도 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중원과 이제 수비에서의 핵심이 이제 크로스와 슐로트백이 빠진 거는 돌문한테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좀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교적 지금 도르트문트의 좀 전력 누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이제 리그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이제 좀 거두며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선수들의 좀 폼이랑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현재 뭐 4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랑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뭐 여전히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확실히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여전히 좋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좀 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인츠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전부 대량 득점을 하면서 득점력이 좀 물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이제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좋은 그좀 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공격 흐름이 좋은 좀 돌문이기 때문에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지금 뭐 돌문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공격 전개나 그런 좀 퀄리티 부분에서 더 좋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홈에서의 그런 좀 바르셀로나의 득점 기대값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활용 면에서는 좀 돌문이 좀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만큼 현재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공격에서는 뭐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하는 그런 좀 매치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아까도 뭐 언급했듯이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중원의 핵심이 이제 크로스가 좀 빠지다 보니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핵인 좀 슐루터백 또한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의 그런 좀 불안감도 더더욱 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뭐 충분히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좀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어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양 팀의 뭐 전력 그리고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지금 원정 도르트문트의 그런 큰 전력 누수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번 뭐 8강 1차전은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좀 이제 두 팀의 좀 차이가 좀 큰데,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이제 도르트문트의 지금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키뉴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레온 벨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두 팀 다 긴 연승 중으로 일단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이제 6연승, 그리고 이제 빌라는 지금 7연승 중으로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조기 우승을 좀 확정 지었고, 그리고 FA컵도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뭐 좀 챔스에서도 계속해서 좀 라운드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 트래블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요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비교적 뭐 파리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러면서 이제 뭐 침투, 뭐 컵백 등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이제 뭐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파리와는 좀 달리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좀 최근 좀 뭐 파리의 좀 공격이 굉장히 좀 매섭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런 좀 파리다 보니까 이런 뭐 파리 상대로는 뭐 빌라가 이제 최근 좀 경기들에 비해서는 라인을 다소 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리가 뭐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약간 좀 실리적인 플레이 위주로 이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파리가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빌라가 원정에서 4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나 좀 공수 밸런스도 근래 이제 원정에서 더 좋으면서 지금 뭐 빌라의 그런 좀 중원에서의 힘도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세기 때문에 이런 빌라가 좀 생각보다 이제 파리 상대로는 쉽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메리 감독의 좀 전술이 이제 대체로 좀 유연하면서 이제 대응 전술도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에메리 감독의 그런 좀 지략이 좀 돋볼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하는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요 경기는 뭐 파리가 뭐 지금 홈이고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다는 점 뭐 다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빌라가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현재 좀 1.53대 그런 파리승 배당을 좀 가져가기에는 뭐 배당 대비 좀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이 경기는 뭐 빌라가 좀 발목을 좀 잡아도 크게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인 걸 좀 고려하면은 차라리 뭐 파리 승보다는 빌라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빌라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에스턴 빌라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 2프랜승에 3.5 기준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챔스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옥스퍼드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자, 일단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좀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쪽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맨유님. 자, 일단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인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세필드 상대로까지 이제 홈에서 이기면서 지금 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옥스퍼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이제 무승행 중으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원정에서는 무려 6연패 중으로 많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네, 요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경기 자체는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옥스퍼드나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나 이제 대체로 뭐 경기 템포가 이제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뭐 두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고, 또 비교적 이제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점유율이 더 높을 수 있지만
현재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진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좀 빌드업 또한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그 좀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개가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자기 진영에서 볼이 헛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는 그쪽 퀸즈파크 레인저스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옥스퍼드도 뭐 대체로 좀 후방에서 볼이 좀 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인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만약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뭐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싶네요. 자, 그래도 지금 뭐 현재 홈에서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며 결과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좀 옥스퍼드고, 그에 반해 이제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좀 중점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옥스퍼드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홈에서 좀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옥스퍼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옥스퍼드 승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승에 이제 2.5주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완지시티 대 이제 플리머스 경기.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최선의 좀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4연승 중이었던 뭐 더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좀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 연이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기세가 올라온 그런 좀 스완지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역시 뭐 최근 홈 와포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경기 뭐 노리치 시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양 팀 다 뭐 최근 페이스가 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맞붙는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이제 스완지가 뭐 홈에서는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플리머스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거의 매번 이제 점유율에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연스레 좀 라인이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우가 좀 거의 없었습니다.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매번 좀 약한 면모를 좀 많이 보였던 그저 플리머스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플리머스인 걸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스완지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완지가 지금 뭐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수비를 좀 잘 공략하지만 되려 이제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수비 공략에 있어 좀 어려움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는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워지면서 전개도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요 경기는 만약에 뭐 플리머스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스완지 역시 이제 그런 좀 플리머스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뭐 플리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스완지가 뭐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플리머스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줄곧 지금 원정에서 승이 없다가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혈이 뚫렸고,
그리고 지금 강등권과는 거리가 먼 스완지와 달리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이제 뭐 플리머스가 뭐 리그 꼴찌긴 해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 이제 남은 잔여 경기막 그리고 이제 잔류권에 있는 좀 팀들과의 그런 승점 차를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강등권을 좀 탈출해 좀 잔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약간 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생각보다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스완지시티의 그런 1.56대의 그런 좀 배당, 승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저는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차라리 뭐 플리머스 프랜승을 좀 도전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 플리머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는 플리머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머스 프랜승의 2.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번트리 대 이제 포츠머스. 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칼룸 레이기 쪽 결정하는 거는 이제 포츠머스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좀 꽤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 수비수들의 결장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포츠머스의 그렇죠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는 큰 편이다. 이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우승 후보 팀인 이제 벌리와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연달아 지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벌리 상대로는 홈에서 좀 지면서 이제 홈 4연승으로 연승 행진을 좀 마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코번트리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좀 맞붙었던 거저 우승 후보 팀들과는 달리 이번에 비교적 약체인 좀 포츠머스 상대로 좀 결과를 내서 확실히 좀 이제 뭐 다시 또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드는 게 좀 급선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코번트리가 좀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 뭐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지금 침투와 좀 역습에 좀 대응이 잘 안되고,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도 좀 취약한 그 포츠머스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이제 코번트리가 그런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해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전개가 그렇죠 코번트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좀 밸런스나 좀 이런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그좀 포츠머스 상대로는 이제 코번트리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뭐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 전개도 좀 안 좋아 이제 득점계 창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약간 이런 지금 뭐 포츠머스의 좀 득점계 창출에서의 그렇죠 어려움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공수 방면에서 모두 이제 뭐 코번트리가 더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뭐 전부 이제 좀 코번트리가 그래도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이기면은 뭐 6위권 진입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도 이제 큰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코번트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 코번트리 승 보는 경기, 언어와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 승의 2.5죠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